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매월마다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라는 그 부분도 팍팍함을 더 느끼신다. 자산은 늘어나는데 삶은 더 팍팍하다라고 얘기를 토로를 하시면서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부자 되기 위해서 자, 끊임없이 노력 필요하죠. 자, 이 노력들 중에 하나는 경제적 자유 달성 역시도 마찬가지로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실 아랍에서 경제적 자유 한 3년 전에 달성했죠. 자, 월세 수익 끊임없이 높였었습니다. 자, 월세 수익 높이는 방법들에 대한 디테일한 노하우, 자, 끊임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역발상 투자하는데 역발상 투자했던 그 지역들, 자, 월세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처음에 23으로 시작했어. 자, 23만 원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5만 원까지 하는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자, 55만 원이나, 왜냐면 지금 집이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연락이 옵니다. 자, 빈집 없냐고. 자, 그 정도로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집은 추가로 이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역발상 투자 지역이었기 때문에 분양 안 합니다. 그 당시 분양 안 했던 그 아파트들 없다. 자, 분양은 안 했는데 유입되는 인구는 많죠. 자, 그러다 보니 집 부족합니다. 월세 수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월세 수익이 끊임없이 높여지고 있고, 자, 이를 통해서 저는 경제적 자유 달성했습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 월세 수익뿐이 아니었죠. 사실 회사 다니면서 시작했던 그 유튜브 수익 역시도 마찬가지로 쏠쏠한 그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 수익원이었고, 출판 역시 그 당시에 자, 추진했었고 출판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 9월 19일 제 생일날 또 출판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소득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자, 이런 경제적 자유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추구를 하시고 트라이 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책들 소개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이 시간 마련해 봤어요. 자, 경제적 자유 관련된 그 책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자, 선물 세트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첫 번째 책이죠. 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라는 책입니다. 저 옆에 있죠. 저 옆에 있는 거는 제 책이고요. 저 옆에 있는 책은 코스톨라니 책입니다. 정말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여러 번 소개를 드리니까, 자, 이 출판사에서, 자, 이 해당되는 출판사에서, 추가로 책 선물 드리면 어떨까라고 메일 오셨더라고요. 매일 오시면서 경제적 자유 관련된 출판을 준비 중인데 자, 한번 미팅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메일로 전달을 받았었는데 자, 지금은 퇴사 플래너 지금 열심히 작성하고 있죠. 자, 퇴사 플래너가 끝난다라고 하면 자, 이 출판사와 경제적 자유 에 관한 그런 이야기 전달드릴 수 있는 출판 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자, 그 해당되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라는 책의 문구입니다.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신 거릴 필요도 없다. 자, 나는 백만장자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이죠. 또한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맞추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불편함 없이 달리 자신의 호화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백만장자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과 그에게 주어진 의무, 자, 예컨대 가족의 부양 의무 등에 따라 다르다. 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톨라니 역시도 마찬가지 경제적 자유 달성했죠. 자, 그리고 자,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 달성한 그런 삶을 얘기를 했다면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경제적 자유의 규모가 개인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 달성의 규모는 자, 자기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개인적인 차이, 자, 예컨대 가족의 부양 의무 등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필요 소비, 필수적인 소비 규모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 달성된다는 목표치들은 다 달라지겠죠. 자, 300만 원이 있어도 충분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1000만 원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규모는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인적인 성향, 자, 소비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굽신거릴 필요도 없다. 자, 개인적인 자유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월급쟁이 생활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런 어려움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원치 좀 좋아하지 않는 상사에게 보고를 가는 그 때에 얼마만큼 싫지 않겠습니까? 엄청 싫잖아요. 자, 싫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가 상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고, 싫지만 아부를 떨 수밖에 없어요. 딸랑딸랑 거려야 된다라는 건데, 자, 딸랑거리는 거 열심히 저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자, 경제적 자유 달성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가?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죠. 자,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전현무 아나운서 제가 정말 존경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전현무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그 전후의 삶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KBS 아나운서 시절 때에는 자, 아나운서끼리의 자, 이런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심했었다. 자, 그래서 잘 나가는 꼴 못 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프리 선언했잖아요. 자, KBS 아나운서 같은 경우 프리 선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자, 아나운서 프리 선언하셨던 그 분들과는 이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더라. 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 직장 생활. 튀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무난한 거 좋아해요. 무난하게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지 다른 거 하는 거 굉장히 눈꼴 사납게 여기는 게 직장 생활입니다. 재테크한다 얘기를 하지 못해요. 자, 다른 모습들 보인다라는 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직장 생활할 때 자, 그냥 일반 노멀한 그런 삶들 추구를 하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능력들 그런 노멀한 삶에 자, 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많은 그런 능력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이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자, 직장생활 쓰기가 그렇죠.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눈치 본다라는 얘기를 코스톨란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이죠.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자, 부의 추월차선. 젊은 나이에 부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한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고 40년 일찍 은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지름길이 당신이 알아채기 어렵게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점이다.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생각을 마비시키는 평범한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 길은 생각 없는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재무 전략 따위와 막연한 기대를 위해 꿈을 희생하길 강요하는 지지사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보이시나요? 자, 일반적인 삶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로 만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이런 재테크 채널 안 보신다라는 거죠. 자, 책도 안 읽으세요. 자, 그런데 이런 변화할 수 있는 키포인트와 같은 이런 자극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못 받아들이면 어떨까? 계속 그 삶만 산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 그 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지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이 방송 또는 아니면 책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접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자, 일반적인 그런 삶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교묘하게 가려져서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길들 자, 그냥 국도라는 거죠. 자, 부의 추월차선 타기 위해서 고속도로 달리셔야 됩니다. 페라리가 국도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직장인 삶에 만족한다는 거는 자, 국도를 달리고 있는 페라리 정말 안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아우토반 정도는 달라줘야죠. 자, unlimited speed 즐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추월차선이에요. 자, 추월차선 타기 위해서 어떤 소득 집중하셔야 되나요? 자, 일단 월급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수익이 이어지게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투자를 바탕으로 나오는 소득,
역시도 마찬가지로 투자로 이어지게끔, 언제까지 이어지게끔, 자, 자신이 소비하는 그 부분이 훨씬 넘게까지, 그러니까 경제력 자유가 달성되기 전에는 자, 그런 사치에 해당되는 소비 같은 경우는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월 차선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추월 차선 타기 위해서 애초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한다. 사실 이 존재한다는 사실 어디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본주의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부터 알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재테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월급쟁이의 삶이 사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 외적인 사회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자, 하지만 엄연하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뭐 수업 시간이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회 시간에서조차도 자, 자본주의 역사라든가 자본주의의 흐름적인 부분들 짚고 넘어가는 그 수업 교실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다라는. 자, 그렇다라면 이 자본주의, 개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동소득에 집중하는 순간, 자,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자본으로 그렇게 엄청난 수익 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은 따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따르게 되냐? 자, 역발상 투자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역발상 투자가 그 양도차익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확실한 그 수익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강의 여러 번 전달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책입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죠. 나는 이제 매월 월간 지출보다 많은 수입을 자산에서 얻는다. 내가 지출을 늘리고 싶다면 먼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늘려 이 수준의 재산을 유지해야만 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임금에 의존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산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또 성공했다. 자, 여기서 정말 와닿는 문구죠. 나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산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또 성공했다. 사실 제가 아랍 5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실 전입 동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애초에 2014년 3월에 같이 왔어요. 전입했던 그 동기들이 있습니다. 나이들은 다 차이가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이가 어린 축에, 왜냐면 31살 때 갔었기 때문에 남자치고는 두 번째로 어렸어요. 남자치고 두 번째로 어렸던, 자, 우리 동기 한 50명 중에 굉장히 두 번째로, 남자치고는 두 번째로 어린 축에 속했었죠. 자, 어린 축에 속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혈기 왕성한 나이지 않겠습니까? 31살이라고 하면 정말 쇠로 씹어먹을 수 있는, 정말 그 정도로 혈기 왕성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더 왕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5년 4개월 동안 이제는 복귀를 할 때의 그 시점 때, 자, 우리 동기 51명 정도가 있었는데 3명 정도 같이 귀국했어요. 맨 마지막 남았던 3명 안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자, 그렇게 악착같이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산의 기반을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초에 자, 아랍 주재원 근무, 자, 제가 신청을 해서 온 거였어요. 자, 신청을 해서 갔는데, 자, 신청했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2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2년 정도 하고 오자라고 생각했었던 최초 지점은 그랬어요. 자, 그런데 5년 4개월 동안 자산이 계속적으로 불려지고, 시간 활용, 맨 마지막 5년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까지 하고 출판까지 같이 준비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소중하더라고요. 자, 이 시기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런데 아랍 같은 경우는 정말 갇혀 있다 보니까, 자, 시간 투자, 그리고 자, 월급에 해당되는 그 모으고 투자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 유일한 사이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자, 월급쟁이 생활 해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삶 아니잖아요. 자, 원하는 삶이신가요? 저는 너무나 안 원해지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것들, 굉장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 꼬투리 잡아서
굉장히 괴롭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무언가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체예요. 자, 그러다 보니 기존의 틀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새로운 것들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규율이라든가 이런 문서 작업, 굉장히 이런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거시는 상사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승진한다는 거죠. 자, 그분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자, 만약에 상사가 된다, 뭐 진급을 한다라면 그분들의 모습이 나중에 내 모습이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더 하기 싫더라고요. 빨리 이거 경제적 자유 달성해서 빨리 탈출해야겠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했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산의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또 성공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니 뭐 출판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번 파산을 했긴 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기를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만들어진 자산 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팔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유연한 변경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책입니다. 30살 청년 백수 부동산 경매로 50억 벌다라는 책이죠. 자, 이 책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경매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때에 읽었던 책이었어요.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운동선수가 경매로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에 해당되는 내용 같이 한번 봐보시죠. 나는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나서 처음 생각했던 것은 돈을 벌어다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굳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위해 일을 해주고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대신에 일을 해서 일한 만큼에 해당되는 월급이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정말 어떤 느낌 드실까요? 정말 어떤 느낌 드실까요? 정말 좋죠. 자, 월급 이상으로 해당되는 그 수익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자, 임대 수익이 정확하게 그런 소득이죠. 자, 팔지 않으면 계속 들어옵니다. 중간에 손바뀜이 있어요. 손바뀜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그 손바뀜이 있을 때까지 그 동안에 노하우들이 쌓이죠. 노하우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기간, 그 공실 기간은 줄어들 수 있는 자기만의 차별화들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차별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빨리 또 월세 나갑니다. 월세 또 증액해서 나가죠. 증액해서 계속적으로 저 증액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월세 증액 굉장히 작은 수익이라고 하지만 수십 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수익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바뀌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유를 하면 할수록 만족감들은 굉장히 큽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두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익이죠. 두 가지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는 자산형, 자산 수익형이고 두 번째는 월세 임대 수익입니다. 자, 자산 수익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매도를 해야 된다. 또는 전세 상승분을 기대를 한다. 전세 상승할 때 그때쯤 전세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면 상승하는 게 없고 혹시라도 전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크지 않다라면 크게 와닿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보유를 하는 동안에 세금이라든가 재산세,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2번 내죠. 종부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세금은 내는 지출은 많은데 이런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매월마다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라는 그 부분도 팍팍함을 더 느끼신다. 자산은 늘어나는데 삶은 더 팍팍하다라고 토로를 하시면서 제 부동산 과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자산형에서 월세 수익형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 이처럼 자산형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을 얻기까지가 참 와닿는 수익이 미비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고요. 자, 월세 수익은 어떤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이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 이상대에 해당되는 월세 수익률에 해당되는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는 무조건 10% 이상이에요. 자, 10% 이상에 해당되는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쏠쏠하죠.
자, 28채를 월세를 받고 있어요. 자, 28채.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월세가 들어와요. 30만 원, 40만 원, 뭐 이 35만 원, 34만 원 계속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계속 벨이 울려요. 벨이 왜 울리냐? 월세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해서 울리는, 자, 그런 수익들이 만족감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준다. 자, 삶의 보탬도 쏠쏠하게 많이 되죠. 자, 생활비는 매달마다 들어갑니다. 자, 매달 들어가는 수익 같은 경우는 이 월세로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하죠. 쌓이니까 굉장히 만족감들은 더 좋다. 애초에 생각했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자, 이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사실 한 텀 돌려야 돼요. 전세, 극대,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세 투자하고 이를 월세화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자, 매매가 상승 부분이 대출금을 더 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월세 수익률을 높이는 그 과정들까지 시간이 길게 걸려요. 자, 길게 걸리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갭 투자만 할까? 갭 투자 지금 10채 늘렸는데 계속 갭 투자만 할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물론 많았었습니다. 자, 갭 투자가 편하죠. 왜냐면 월마다 들어오는 그런 수익이 없다 보니 관리를 해야 될 포인트는 전세 만료 기간밖에 없어요. 자, 전세 만료 기간에 뭐 증액할지 아니면 전세자를 대체를 할지 이 부분만 관리를 하면 손쉽습니다. 근데 월세 같은 경우 다르죠. 월마다 관리를 해야 돼. 라는 것이죠. 월세다 보니까 자, 이런 연락이 또 좀 잦다라는 그 느낌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락 올 일이 없죠. 자,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연락해야 된 건수 같은 경우가 전세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갭 투자만 갈까라고 생각했지만, 자, 월세로 집중했던 이유는 천천히 가겠지만, 결국에는 도달했을 때, 이 경제적 자유가 도달하는 그 포인트까지는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큰 시너지 효과가 된다. 내가 사업을 한다. 아니면 퇴사를 한다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월세화를 늘려가면서 이 생각들의 이런 마인드적인 측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산형에 머무르게 되는 순간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30억. 순자산 30억에 서울 투자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자, 재산세나 종부세라든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팔아야 된다라는,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자, 그런 악순환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노우볼이라는 책이죠.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결코 작지 않았다. 페라리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독립을 원했다. 필사적으로 원했다. 자, 사람들에게 송장을 작성해서 보내는 일은 위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디에서 무엇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튼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세계 주식 부자 제1의 부자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시죠. 자, 그 역사적인 인물이 초창기에는 어떤 생각했다라는 거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이런 내용 나오죠. 자신은 독립을 원했다. 자, 독립이라는 게 경제적 자유라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독립을 원했고 필사적으로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필사적으로 원했다라는 게 정말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 자유, 너무나 단어가 주는 그 행복감이라든가 자, 이런 원하는 목표치가 경제적 자유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다 보니 트라이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트라이를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를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때껏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깨야 된다라는 거고, 깬 그런 사고방식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더디단 말이죠. 경제적 자유 빠르게 누구나 다 달성할 수 있다라면 경제적 자유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달성하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죠. 자, 그 포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필사적인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자, 월세 하나 둘씩 늘려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마인드는 경제적 독립,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자, 직장 생활.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도 아니다라는 게 뚜렷해진 상태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그 출하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런 공허함들이 느껴져요. 많은 시간들 회사 생활을 하게 되고, 자, 원하는 삶은 아니고, 이 상반된 그런 바인드가 있고, 행동은 다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허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답답함과 스트레스로 포기를 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필사적인 마인드. 자, 직장 생활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사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면 쉽게 그 원하는 목표 계속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을 때 제 연간 목표라든가 제가 은행 자산 플랜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보고 자산 플랜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작성을 하고, 자, 이러한 노력들로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저 워렌 버핏 역시도 마찬가지로 필사적인 노력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맨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유시민 작가님의 글이죠. 자,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자유를 박탈하고 속박하고 훼손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기 어렵다. 자, 살아가는 데는 물질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면 자유가 제한된다. 절대 빈곤이 허덕이면서 생존하는 데 모든 힘을 소모해야 한다면 자유가 없는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 또한 자유를 박탈하고 훼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독립, 물질적인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매슬로의 5, 욕구 5단계 법칙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최종적으로는 자아실현 욕구가 생기게 돼요. 자, 이 세 단계, 앞서 있는 세 단계. 자, 생리, 안전, 그리고 거의 뭐 의식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이 의식주가 해결돼야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욕구 순서, 만족도에 추구하는 순서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분명하게 보이죠. 자, 최소한의 자, 재정적인 독립이 매슬로의 5단계 법칙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데 물질적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물질적인 자유, 자, 경제적 자유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경제적 자유 달성되는 이유들 너무나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규모, 경제적 자유 달성의 그 기준은 월급이에요. 자, 월급만큼, 월급 조금 더 낮은 그 범위 내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평균 자신의 생활 비용을 측정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만 달성된다라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 정도 달성을 하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소득 증액을 시키면 돼요. 자, 이 만들어져 있는 소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추가적인 소득들이 있을 겁니다. 자, 회사랑 병행을 해서 최소 생활비만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회사 나간다라면 어떨까요?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역량들 쏟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역량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이잖아요. 좋아하는 일들에 대해서 회사 일하는 만큼 시간을 투입해요. 얼마나 만족감들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경제적 자유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경제적 자유 달성할 수 있는 노력들,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천 책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